네, 금쪽 같은 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고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종목 문자로 들어왔고요. 한화비전입니다. 매수가 65,000원이고요. 외인 보고 따라 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마 7월 말에 사신 것 같습니다. 7월 말에 외국인들이 막 사면서 주가 급등할 때 그때 아마 쫓아 샀다가 바로 지금 물려버리신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최근에 하락한 폭을 감안하면 뭐 여기서는 뭐 좀 기다리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빨리 어느 만큼 올라올지가 궁금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우리 나연우 파트너님, 네. 자 얼마나 기다리면 좋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똑같은 의견으로 지금은 홀딩하는 의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HBM 필수 장비, TC 본더를 만드는 바로 그 기업이에요. 결국에는 이 AI 반도체를 볼 때 가장 뭐 여러 가지 뭐 소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AI 반도체의 핵심은 HBM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HBM 시장을 봤을 때 앞으로 새롭게 경쟁 시장이 벌어지고 있는 거 바로 HBM4 시장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 기업이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하기 때문에 특히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HBM4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 볼 건데요. 자, 최근에 우리 반도체 소부장 각 기업 갖고 계신 분들 아마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뭐 반도체 섹터가 지금 강하게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강하게 그렇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테스라든지 TFE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일부 소부장 기업들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 25%가량 빠진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지지해주고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고 터닝이 나와줄 수 있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 매도보다는 홀딩하시는 전략 의견을 잡아드리고 우리 이 시청자분 외에도 이 갖고 계신 분들께 전략을 제시드리면 저는 단기 관점에서는 한 6만 원까지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이 한 7만 원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보신다면 한번 6만 9천 원, 7만 원 선까지 우리 한번 길게 보시고 중기 관점에서 갖고 가보시는 전략 하반기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뭐 하나비전은 이 관계사 세미텍이 핵심이죠. 이 세미텍이 SK하이닉스양 물량을 좀 잔뜩 받아놓은 상태라서 지금 순이익 기준으로 작년에 100억밖에 못 벌었습니다만은 올해 지금 예상 순이익이 한 800억 정도 뜨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년도 예상 순이익이 한 2,700억 정도 뜹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2조 7천억이니까 내년 실적 대비 PR 한 10배 정도니까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 가격에서는 잘 안 빠지긴 하는데 대신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약간 의문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조금 제한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게도 지난달에 외국인 기관이 막 쌍끌이로 사면서 주가 네. 올라갈 때 야 가는갑다고 따라 사셨다가 이번 달 들어서 외인 기관이 같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참 지금은 팔기도 애매한데 네. 또 샀던 애들이 파니까 또 올라가봐야 또 세게는 안 갈 것 같고 우리 나연우 파트님 얘기하신 얼추 뭐 6만 원대 정도에서 한번 정리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짚어주신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상담입니다. 삼성 SDS 들어왔고요. 매수가 18만 원입니다. 언제쯤 반등할지 그냥 손절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요거 뭐 더 빠질 것 같다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삼성 SDS도 공교롭게 지금 단기 상투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최근 특히 이달 들어서 계속 스물스물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뭐 워낙 우량한 기업인 건 다들 아실 것 같고 자, 이게 끝난 걸까요? 지금 기회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다만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원래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에 하락을 하는 거를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하락보다는 옆으로 횡보를 붙일 때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최근에 한번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좀 붙이고 있는 단계라고 좀 봐야겠죠. 주가 추이를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앞서서 이제 8월 13일 날 한번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추가적인
친저가를 찍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8월 13일 날 반등 이후에 이 가격대를 깨지 아니하고 옆으로 이제 횡보를 좀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쯤 올라갈 것인가, 네. 이게 시장이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내 건 안 움직인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현재 여기 이 장기평들이 1년간의 평균 주가, 2년간의 평균 주가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추세에 대한 부분의 상승을 다 반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장기평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지가 강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파는 것은 큰 의미를 두기 좀 힘들다라고 네. 보고, 오히려 현재 뭐 로봇주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팩토리 및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서 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신 전략으로 일단은 16만 원 선까지는 한번 반등을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삼성 SDS. 참조적으로 삼성 SDS는 보통 1년에 영업이익이 한 1조 내외는 나오는 기업이고요. 순이익 기준으로 한 8, 9천억 정도 따박따박 버는 기업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래도 삼성 SDS가 갖고 있는 어떤 뭐 그룹사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든가 이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약간 할증을 해서 거래를 시키는 분위기예요. 그래도 1년에 한 8, 9천억 벌면 버는 거에 비해 한 15배 정도가 적당하다. 네. 그래서 한 8천억에 15배면 얼추 하면 한 12조, 13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2조, 13조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게 12조, 13조면 주가를 한 사람 얼마냐 하면 그게 16만 원, 17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뭐 좀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한 19만 원까지 갔다가 무너졌던 이유가 좀 단기간 좀 급하게 올랐는 것 같다 해서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이제 빠지자니 싸고 올라가자니 뭐 16만 원, 17만 원에서는 뭐 크게 못 올라갈 것 같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약간 막혀 있는. 뭐 보통 이제 이런 자리에 오면 박스권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상도 파트너 얘기하신 것처럼 얼추 한 16만 원대 부근에 오면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파는 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은 반등 조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나야나님의 종목인데요. 다날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9,000원이고요. 10% 보유하고 계신데 물을 타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고요. 매도하는 가격이 또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 공교롭게도 지금 종목 상담 의뢰되고 있는 세 종목 모두 다 사자마자 다 물렸습니다. 그만큼 어찌 본다면 7월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맞아요. 7월 이후로 좀 시장이 약간 뭐 일부 가는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수는 옆으로 누웠는데 떨어지는 종목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좀 떠더니만 오늘은 또 어제 올랐던 거 다 빼버렸는데 자, 물을 좀 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은 저는 안 타는 것을 좀 의견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자, 다날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뭐 STO라든지 이런 보통 같이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 한번 몇 개월 전에 한번 스테이블 코인, 미국 시장에서 이런 서클이라든지 이런 대표 주가들이 오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에 따른 굉장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가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계속 그렇게 한번 이슈로 인해서 한번 상승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박스권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스테이블 코인,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이게 도입이 될 가능성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막 소외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섹터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한번 다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괌에도 이 바닥을 다져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터닝이 나와주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봤을 때 한번 이 매물대가 상당히 한번 8,500원대 8,400원대 이때에서 굉장히 두텁게 있거든요. 저는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잡아드리면서 우리 한번 상승이 나올 때 매수가가 9,000원이시라고 하면 일단은 저는 우리 매수가 근처에서 9,000원 전후로 그냥 목표가 한번 잡아보시고 이렇게 좀 반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9,000원 정도 잃었을 때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 저항 매물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매수가 정도 오셨을 때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잡아드리면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은
앞으로 우리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날도 뭐 사실 최근 한 2개년 적자도 막 내다가 지난해 흑자 전환했는데 지난해 순이익 기준으로 한 70억 정도 벌었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서 앞으로 미래 좀 돈 좀 많이 벌지 않을까 해서 시장에서는 이러면은 한 6, 7천억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6, 7천억 정도를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6, 7천억이 이게 주가가 주가로 환산하면 9천원 원대. 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9천원 원까지 갔다가 네. 지금 약간 쉬고 있는 이유가 좀 그런 이유라서 방금 우리 나윤호 파트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가격은 아직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대감이 살아 있으니까 바로 꺼지진 않을 것 같은데 대신 또 9천원 부근에 가면 또 반영됐다라는 의견들도 있으니까 한 9천원 부근에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을 조금 목표로 잡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닉네임은 에코프로 갓님이신데 종목은 한국콜마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98,000원이고요. 30% 비중으로 들고 있는데 이거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채팅을 주셨습니다. 자, 요즘 뭐 화장품 업체들 지금 특히 한국콜마는 최근에 좀 심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걸 지금 기회로 봐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 근심일 것 같거든요. 한국콜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과거에는 그 중국과에 대한 무역계획이 좀 증가할 때마다 들썩거리는 모습들이었지만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신고가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미국이라든지 또는 이제 여타의 나라들에 대한 부분에서 매출이 올라오면서 좀 매출처가 다변화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가 들어간다.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면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빠져버린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정책에 대한 부분, 제도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것을 극복해내는 것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부터는 이제 단기적 이슈가 나올 때 좀 빠르게 좀 탈출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종목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밑에 이제 손절 가격을 반드시 좀 지키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단기 호재로 인해 가지고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이제 그 하단 자리가 무너진다면 그때는 조금 더 크게 추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니까 하단에 이제 손절가는 75,0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돌발적인 악재로 인해서 주가는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세력들도 미처 대응을 다 못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런 기업에 대한 단기적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다면 한 85,000원에서 한 89,000원 그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손절가는 75,00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8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내 우리 화장품 ODM과 OEM을 대표하는 기업이 두 개가 있죠. 바로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고요. 특히 한국콜마는 그 중에서도 이 선케어 제품을 아주 뭐 점유율을 잘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너무 부진한데라는 이슈 때문에 중요한 거는 8월 달에 외인 기관이 그냥 손절을 아주 세게 치면서 주가가 내려앉았습니다. 최근에 외인 기관 매도세가 조금 둔화되는 걸로 봤을 때는 좀 급하게 판 물량은 좀 다 판 것 같고 요런 좀 반등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올라가기에는 뭔가 좀 급하게 팔 만큼 실적이 실망스럽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조금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이상도 파트너 말씀하신 것처럼 85,000원, 9만 원 그 사이에서 좀 정리하는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도 확실하게 잡아주셨습니다. 75,000원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현대차 현대차요. 26만 9천 원. 26만 9천 원이요. 작년 7월 15일 날 매수했습니다.
어, 1년도 넘으셨네요. 요거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좀 고민되실까요? 언제까지 매수가가 될는지 안 그러면 네. 손절을 해야 될는지 궁금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유,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현대차 뭐 요즘 뉴스도 많고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전망 살펴봐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작년에 현대차 주가가 아주 잘 나갈 때 그때 좀 기대를 갖고 사신 것 같은데 사자마자 지금 주가 지금 쭉 빠져가지고 그래도 다행히도 뭐 워낙 우량한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가격에서 막 추세적으로 묻어지거나 이럴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기다릴까 아니면 그냥 기다리지 말고 바꿔 타버릴까 네. 둘 중에 하나를 아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현대차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나인호 파트너님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현대차나 기아차 두 종목 모두 우리 보유하신 분들이 마이너스권이시라면 저는 그냥 길게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말씀 주셨던 대로 뭐 이런 종목들은 크게 이런 변동성이라든지 뭐 그렇다기보다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자동차주인데요. 자, 자동차 섹터 보시게 되면 이런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도 우리 뭐 물론 FTA 그 관세율이 없어지긴 했지만 15%를 딱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확정이 된 상태에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자동차주들의 이런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판매 이런 일정들을 우리 봤을 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드리고요. 무엇보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미국에서 현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이런 관세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뭐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보시게 되면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처럼 저는 너무 막 단기 관점에서 막 보실 시세를 보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고 봐요. 물론 여기 지금 한번 여기 지난번 이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야겠지만 우리 매수하신 가격이 27만 원 정도라고 하시다면 사실 좀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이왕 오래 기다리신 김에 그냥 길게 보시고 어느 정도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만큼 저는 목표가를 우리 매수가 근처인 27만 원까지 그냥 길게 보시고 갖고 가보시는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현대차가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한 11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44조니까 가면 이익 대비 주가 수준 PER은 4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가 뭐 우선주 발행 물량이나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보면 실질 PER은 한 6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6배면 싼 거 아니냐라는 저평가 의견은 공감적으로 있는데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어쨌든 관세 때문에 내년 내후년도 실적이 과연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사는 네. 다들 저평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질 않는 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참조로 증권사에서도 좀 현대차는 목표가 27만 원, 28만 원 요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 제시하면서 지금 주가 싸니까 팔진 않은데 아주 또 열심히 사진 않아서 제 생각에도 지금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뭐 나는 그냥 길게 보고 매수한 가격까지 끌고 나갈 거야 하는 방법도 하나 있겠고 아니면 대충 뭐 23, 4만 원 정도에서는 정리해야 되겠다.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래도 오래 기다리셨는데 조금 더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상담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되어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 어떤 종목?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카카오인데요. 카카오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6만 1,000원에 40%. 6만 1,000원에 40%요. 예, 예. 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이고, 딱 2달 됐어요. 2달 되셨어요. 1일 날 샀으니까. 아, 그러셨구나. 이거 그래도 조금 이제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 어떤 게 좀 궁금했어요? 더 갈 수 있을지가. 아니, 올라갈 만한데, 매일 이렇게 옆걸음질만 하니까, 이러다가 또 내리지는 않을까, 팔아야 되나, 걱정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금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저희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예, 예. 네. 네, 자 지금 수익이 나 계신 상태라서 좀 즐거운 목소리로 전화가 오실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막 힘이 빠져 있어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만 사자마자 물렸다가 네. 지금 다행히도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데 또 불안은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최근에 지금 분위기는 좋거든요. 이게 지금
최근 한 2, 3주 흐름은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빠지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는 게 횡보입니다. 네. 네. 지금도 보면 수익권인데도 이제 횡보하니까 이게 계속 이제 좀 졸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결론적으로 카카오 같은 기업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중장기로 보는 종목이거든요. 뭐 네. 단기적으로 이게 뭐 갑작스럽게 주가가 바뀌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우리 시청자님한테 30%, 50% 수익 준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확률이 떨어진다고 좀 봐야 되고 이런 기업들은 최소 3개월 이상을 가져가시면서 이런 추세의 추종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는 종목이에요. 잠시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 여기 이제 61,000원에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주가가 한번 출렁거리면서 빠져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돌파 신호가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가는데 밑에 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거기에 기관에 대한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를 한번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수급적인 부분으로는 충분히 추가적인 돌파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한번 올랐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던 이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네. 우리가 이제 9월 달에는 저는 충분히 전고점이었던 한 71,000원은 돌파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또 발생을 하고 나면 이런 이제 AI 플랫폼, 생성 AI 이런 쪽에 대한 매기가 다시 한 번 더 불러오면서 또 가을의 전설을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저는 대신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71,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뭐 6월 달에 대선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뭐 소버린 AI 관련된 기대감이나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수혜주로 좀 카카오가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6월 달에 급등을 했다가 7월 한 달은 단기 급등에 따른 조금 휴식기를 가졌습니다만은 최근 8월 달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약간 매물이 나올 위치인데 요즘 보면 8월 들어서는 매일같이 외인 기관이 매일 지금 그 물량을 지금 받아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얼추 외인 기관은 카카오를 한 8만 원까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니까 일단은 버티신 김에 좀 버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딱 전고점이 71,000원인데 그 가격 오면 차익실현 하든가 네. 아니면 들어갈 것 같으면 이쪽으로 전화를 한 번 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카카오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함께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바이오 비주라고. 바이오 비주요. 요거 매수하신 가격 19,000원에 20%인데요. 19,000원에 20%요. 예. 네. 누가 이거 주위 사람이 자꾸 저 대주주 지분도 많고 네. 이렇게 믿음이 간다 하면서 좀 사보면 앞으로 안타깝게 하는데 사고 나서 계속 내려가네. 예, 그래서 뭘 타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뭐 물량이 나온다 하면 많이 좀 네.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게. 나 나이가 많은 게 뭐 몇번 사놨는데 불안하네 보여 자꾸 최저가로 가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바이오 비주 요거 조금 계속 내려가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물타기 해도 될지 뭐 요것도 한번 저희가 살펴봐 드리고 전반적으로 조금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봐 드릴게요. 예. 네. 네, 자 우리 뭐 항상 신규 상장 기업들은 항상 사고 난 다음에 2개월 차, 3개월 차, 6개월 차 되면 이제 보호에서 풀리는 것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게 항상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얘기도 좀 들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주가 지금 최근에 좀 심하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위치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우리 나연 파트너님 바이오비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바이오비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스킨부스터와 히알루론산 필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청담 글로벌의 자회사입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스킨부스터 시장에서 1위는 파마리서치의 리쥬라닌이지만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스킨부스터가 해외 매출 비중이 7, 80%에 육박을 해요. 특히 청담 글로벌이 중국의 유통망을 구축해 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모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 시장 그리고 해외 쪽에서
굉장한 매출 성장세와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보셨을 때 거의 30%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기술적인 위치를 통해서 함께 설명드려볼게요. 사실 바이오비주는 우리 6월 달에 우리 진짜 주식에서도 잡아드리고 네. 이 정말 좋은 상승을 보여드렸던 종목이에요. 다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과열권 단기 급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 타점 그리고 다음 눌림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19,000원에 매수하셨다면 자 보유수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보유수가 나와가지고 한 번에 여기에 한번 개파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단기간적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런 보유수 물량을 잘 소화하는 과정에 위치해 있거든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개파락의 갭을 메우러 갈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비중 지금 뭐 30% 이상 실으신 거 아니시라면 지금 구간에서 좀 길게 볼 수 있으시다면 일정 부분 신규 매수도 무리 없는 구간, 이거 추가 매수도 무리 없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제시 드리면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런 실적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터닝이 나올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19,000원, 그 다음은 2만 원 이상 보시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청담 글로벌이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뭐 필러 쪽이나 지금 뭐 스킨 부스터 쪽이 매출이 거의 한 60%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아마 화장품주들 전반에 안 좋은 것도 같이 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버텨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우리 나연은 파트너께서 몇 번 또 들고 오셨던 종목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전략 세우는데 도움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만나볼 텐데요. QWER님의 종목입니다. 심택 들어왔고요. 매수하신 가격 25,000원입니다. 비중이 조금 있으십니다. 70%인데 나오고 싶어요 하시거든요. 지금 네. 목요일에 엔비디아 실적도 조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자 오늘 가격이 24,800원이니까 네. 딱 매입가 대비 마이너스 200원. 근데 나오고 싶으시대요. 나오는 타이밍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심택 어떻습니까? 네. 심택이 이제 또 넥스 트레이드에서 조금 더 상승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보면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이 심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그 PCB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보면 다른 여타의 PCB하고 조금 다른 거는 이제 반도체 DDR5용 PCB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시청자님이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본다고 하시는데 뭐 그 부분도 일부 연관성이 될 수 있는 기업이지만 사실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되는 것은 이제 HBM용 또는 이제 데이터 센터용 PCB를 납품하는 기업, 뭐 그런 기업은 이제 우리가 그 TLB 같은 기업이 훨씬 더 네.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우고 대신 이제 심텍 같은 경우에는 DDR5용이니까 정확하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좀 주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폭이 다른 여타의 PCB 관련주보다는 좀 더 강하게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 일단은 이제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고 봐야 되겠죠.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조금 밖에 나가는 흐름이니까 저는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기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적어도 이제 3만 이상까지는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급락이 떨어졌던 자리가 한 28,500원에서 한 3만 원 구간인데 그 구간까지는 한번 반등을 좀 붙이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정규장에서는 24,8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지금 대체거래소가 조금 전 8시에 마감을 했는데 거기서는 25,050원이니까 250원 네. 올랐습니다. 한 1% 올랐고요. 자 어쨌든 최근에 좀 빠졌지만 일단 3만 원까지는 일단 한번 봐보자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참조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보통 한 3만 원, 3만 3천 원 요 가격대 제시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PCB 안에서도 DDR5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도 함께 좀 체크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저희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 진짜 종목들 바로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의 유망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자, 이제 벌써 9월을 준비해야 되겠죠. 9월장 이 종목 먼저 확인해라. 이상로 파트너는 DIC 가져오셨고요. 나윤두 파트너는 도우인시스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9월 유망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유를 들어봐야죠. 도우인시스부터 들어봅니다. 네, 폴더블 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플렉서블 UTG,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초박형 강화 유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해서 이런 구글이라든지 삼성 그리고 샤오미 이런 글로벌한 기업들의 이 UTG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삼성 갤럭시 Z 폴드가 흥행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서도 폴더블 폰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폴더블 폰의 흥행에 따른 앞으로의 이런 성장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한번 의견을 제시 드리고요.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상장 이후에 지금 고점 대비 거의 절반가량이 빠져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런 바닥을 다져주고 이런 상승으로 돌려주는 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캔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게 오늘 주제가 9월 달을 볼 수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네. 제가 하나의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단기 관점에서는 좀 저점 대비해서 올랐어요. 그래서 네. 과열권에 접어선 만큼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이 눌림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눌림을 주었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네. 9월달 이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략까지 함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신규 상장 이후로 주가 좀 과하게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그래도 어쨌든 신규 상장 기업들은 좀 또 상장으로 심하게 빠지면 거기서 또 이렇게 또 튀어오릅니다. 그걸 좀 잘 9월달에 활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DIC는 9월달 뭐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이 DIC라는 기업이 이제 정밀 감속기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 감속기라는 것이 이제 조금 사람의 그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꺾이는 접합 부분에 다 감속기가 들어간다, 로봇에 감속기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D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계되는 기업이 이제 테슬라입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올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전기차, 이건 이제 캐시카우라고 봐야겠죠. 이 전기차용 정밀 감속기를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이 이 DIC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부분을 이 테슬라가 좀 더 확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그 좀 더 확대가 된다면 이 DIC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밀 감속기 관련된 노하우가 테슬라에 대한 납품권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저는 DIC 지금 자리는 뭐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뭐 테슬라 얘기만 탁 나와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네, 드네요. 좋습니다. 채팅창에서 그러면 지금 미장 관련해서는 조금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조금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미국 증시가 이게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이 파월 의장 덕분에 네. 반짝 올랐다가 오늘 새벽에 좀 쉬었거든요. 한국 증시도 바로 그냥 어제 올랐다 오늘 바로 빠져버리고 했는데 혹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나인호 파트너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미국 증시도 뭐 금리 인하 기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의 뭐 쉬어가는 구간도 있겠지만 거의 신고가 랠리를 펼쳐지고 있다는 점, 네,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 그 파월 의장도 이게 금리 인하 기조를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좀 미국 시장도 저는 긍정적인 의견으로 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가 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좀 어려운 시장을 거쳤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겁먹으신다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수익률 게임 3관왕 하고 계시는 이상로 파트너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 미국장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 미국장은 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충분히 잘 가는 시장이고 그 걱정보다는 이제 한국 증시가 여기서 신고가를 한번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빠질 것이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늘도 그 무료 방송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저는 신고가를 간다는 전제하에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여기에서 그 8월 달에 남은 기간 동안 일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저는 오히려 그런 조정을 매수에 대한 기회로 좀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상법 개정 2차까지는 통과가 된 상황이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세법 개정에 대한 부분. 그래서 크게 두 가지죠. 하나가 대주주 기준을 50억을 할 것이냐 10억을 할 것이냐. 오늘도 숙고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세법 개정안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넘어가 버린 상황이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배당 소득세 분류과세를 과연 얼마만큼에 대한 과표로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국민 여론이 조금 모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푸시가 좀 이루어져서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9월 달 가을의 전설을 만들 수 있는 한국 증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9월 FOMC가 9월 17일에서 18일까지죠. 어쨌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을 보니까 9월 달 금리 인하 하겠는데 해서 반짝 시장이 올랐다가 바로 하루 만에 좀 쉬고 있는 이유가 이번 주 후반에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발표되고요. 다음 주 금요일은 미국도 8월 고용 지표 발표되는데 요거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그 기대감이 깎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네. 보니까 약간 감망 모드로 들어가는 분위기다라는 것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짧게 두 분께 시장 전망 관련해서 들어봤습니다.